두 번째 이제 꿈을 보면은 이제 이것도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나는 공중에서 그죠? 공중의 어느 지점에서 스팀 롤러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죠. 이것도 기계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길을 닫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면서 미로 같은 특이한 무늬를 그리고 있다. 그는 꿈속에서 저건 나의 분석 작업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 상황을 이제 그림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그 뷰가 되는 거죠. 그는 숲속의 두 갈래 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스팀 롤러가 그리고 있던 아라베스크풍의 무늬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럼 나중에는 관심 가졌다 이런 뜻이 되겠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나와 어떤 이제 여기 이제 꿈꾼 사람이죠. 스팀 롤러가 어떤 관계에 있냐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이제 이게 결국 주체는 난데 이게 이제 대상이 이제 뭐가 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팀 롤러가 그리고 있는 어쩌면 길이 대상이 될 거냐. 아니면 스팀 롤러가 그러면 이제 대상이 될 거냐. 그렇다면 중간자는 뭐냐. 대상은요, 최종 대상이라기보다는 1차적인 대상인 거예요. 어찌 보면. 완전한 최종 대상은 해석체고 중간 영역에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다. 그게 대상인 거죠. 1차적으로. 응? 그 만나서 무엇을 얻을까? 어떻게 얻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해석제고 이제 중간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주체와 대상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사물로 대치되는 현상은 언제 발생하나 또 왜 발생하나 우리가 이제 어떤 동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인간이 또 대상이 동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주체가 동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체로 자기 자신을 숨기려 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꺼려진다거나 동물로 나올 때는 특별히 분화되지 않은 미분화 상태, 그 원시 상태를 나타낼 때 동물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추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거기 밑에 이제 분석을 보시면 꿈자는 허공에서 길을 닫고 있는 스팀 롤러를 보고 있죠. 공중에서. 그래서 공중은 현실과의 연결이 단절된 환상 상태, 즉 팽창 상태이기도 하고 환상 상태나 무의식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또 현실적인 자아를 보다 잘 관찰할 수 있는 높은 곳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중한 기계가 전기를 내뿜으며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은 그가 현실 속에서 매우 굉장히 그 활기차잖아요. 그 재단사도 열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듯이 여기서도 굉장히 그 육중한 기계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전기 뿜으면서 한 것은 굉장히 열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매우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음을 드러내죠. 그래서 꿈꾼 사람은 아마 현실에서 어쩌면 기계와 관련된 작업에 종사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생각이 기계적이든지 굉장히 기계 얘기가 많이 나온 걸 보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현실 속에서 활기차게 일하지만 동시에 기계처럼 유연성이 없는 일방적이고 좀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길을 닦아야 할 스팀 롤러는 미로 같은 특이한 무늬, 이것을 이제 융은 어디로도 가지 않는 길을 닦는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로가. 어떤 안 보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출구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터무니없다 이런 일은. 이것은 꿈꾼 사람이 굉장히 그 분석 작업을 터무니없이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그 우리가 이제 분석 작업을 해보면 이제 합리적인 사람 또 자기 생각에 고정된 사람은 특히 정신분석을 대단히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상담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막 준비를 해오고
아, 또 문제 얘기하면 이렇게 가서 하십시오. 그래서 뭔가 좀 진도도 나가는 것 같고, 또 이제 뭐 비싼 돈 내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소득 같은 게 느껴지는데, 아, 이거 정신분석 작업은 그런 게 잘 안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뭐 시간만 자꾸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따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또 때로는 굉장히 그 기묘한 또 혼란,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은 생각해보지 않은 얘기를 또 들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융은 기계의 동기에 마음을 쓰고 있는 내담자의 태도는 이전 꿈에 대한 해석이 완전하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뭔가 이전에 그 꿈꾼 것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아마 마음에 안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뭐냐면 예전 꿈보다는요, 분석 작업 전체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 롤러의 작업은 이제 융은 나선형의 발달 과정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팀 롤러의 작업이 분석 작업이라면 스팀 롤러는 뭐죠? 분석가예요, 이게. 스팀 롤러가 한 작업이 분석 작업이라면 스팀 롤러는 분석가고 융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보면은 그 분석가가 스팀 롤러인데 그 분석가가 미러를 그리고 있다고 여기는 거죠. 지금 꿈꾼 사람은. 그러니까 분석가가 하는 말이 혼란스럽고 또 출구가 보이지 않고 그냥 확 이렇게 자기가 수긍할 만한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석가가 한 것에 대한 느낌을 꿈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분석가의 작업을 마치 스팀 롤러가 하는 미러를 만드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융에 대한 신뢰가 아직 없는 거고 흑화 상태고 혼돈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분석가와 함께하는 작업이 혼돈을 야기시키는 흑화 단계에 있음을 암시한다. 그에게 분석 작업은 미로처럼 혼란스러워요. 그것은 중간 영역인 그림 속 미로 속에 들어간 꿈 자아가 숲속의 갈림길에서 망설이는 혼돈의 모습으로 나중에 재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꿈 사람하고 이제 분석 작업을 할 때 이제 숲속에 난 두 길을 생각을 할 때 단테의 신곡이 생각났다.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어찌 보면은 치료적인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자신의 심리적인 질병을 방치할 건지 더 나빠질 건지 이런 갈림길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두 갈래 길은 아마 분석 작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에 대한 망설임일 수도 있어요. 그 두 갈래 길은. 그래서 아니면 현실 원리를 따를 건지 자기가 생활했던 편리한 그 현실 원리를 계속 주장할 건지 아니면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는 무의식의 안내를 받을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 숲속에 있는 두 갈래 길을 이렇게. 근데 숲속으로 이미 들어간 상태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게 이론적인 거예요. 그래요? 숲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무의식으로 한정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숲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이기도 하지만은 어쩌면 원초적이고 아직 결정되지 않는 자연 상태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길을 갈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분석 작업에서 파생된 거예요. 사실은 분석 작업에 그리는 일종의 미로인 거예요. 숲은. 여기서 말하는 숲은 미로인 거예요. 네. 미로 속에서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죠.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요. 그럼 그 두 갈래 길은 네. 밖으로 출구가 있는 길일 수도 있고 더 미로로 빠지는 길이 있을 수 있거든.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가? 네, 왜냐하면 이미 미로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잔머리를 써서 더 좋은 길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미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미로 속에 들어갔죠. 숲도 예를 들어서 숲에 있는 두 길이 네. 어느 길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숲에 있는 두 길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숲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지면 안 돼. 어쩌면 이 사람은 그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갈등이에요. 이것이 두 갈래 다 안 맞을 수도 있고 다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굉장히 의식적인 생각이에요.
어쩌면은 분석 작업에서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그거예요, 사실은. 그거고 일단은 분석 작업이 해로울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일 경우가 많아요. 치료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어떤 치료적인 과정을 걸을 건지 아니면 그만두고 어쩌면 퇴행의 길을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할 건지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갈래로 볼 수가 있다. 거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두 갈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봤어요. 현실 원리를 따를 거냐 이 두 갈래 길은 무의식의 안내를 받을 거냐, 응? 또 분석 작업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그거지 어느 길도 똑같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담자의 연상에서 보면 무늬의 전체적인 구성은 굉장히 대칭적이고 정방형이었고 자연의 다산성과 여기서 이제 숲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남녀 또 양과 음의 힘을 의미하는 생식기의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굉장히 그 미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라는 것을 연상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전체성, 만다라를 보여주는 그런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스팀 롤러가 그린 미로가 아직 분화되지 못한 전체성으로 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로처럼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분화되지는 아직 않았어요. 그래서 분화되지 못한 전체성의 상징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아라베스크풍의 무늬죠. 무늬에 무관심했던 꿍꿍이는 이제 이방적인 미지의 세계로 대변되는 아랍풍 모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알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에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스팀 롤러의 작업을 분석 과정으로 그리고 있는 꿈자는 분석가인 융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스팀 롤러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꿈꾼 사람의 기계적인 사고방식도 의미하지만 융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계적으로 이해하니까 융도 기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이게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 이제 뭐 기계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지성적인 이성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마치 기계적으로 미로를 그리고 있는 분석 작업은 그가 볼 때는 현란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과정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팀 롤러를 통해서 자신의 분석 과정을 꿈꾸니는 처음에 어딘지 모르는 허공 상태에 있다가 끝부분에서 가면은 무의식의 세계를 암시하는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는 점점 이제 그 만다라와 대칭형으로 드러나는 이제 문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낯선 미지의 세계, 즉 무의식의 세계로 입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은 신화적으로 보면 지금 그대는 헤라클레스처럼 미로에 갇힌 영웅의 처지일세. 그대는 지금 신곡의 숲에 와 있어. 융이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해석을 해준 거죠. 단테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기억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죠? 융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내담자가 이제 피분석자가 한 말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해석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친근감을 느낄 것 같아요. 본인이 연상한 말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면은 수용됐다는 느낌도 있을 테고, 그지? 아, 너 그거 아니야, 네가 말한 거 아니야 한 것보다 그걸 활용해서 해석을 하니까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꿈 분석을 이제 기호 3항으로 보자면 주체는 기호죠. 그래서 A로 해야 되는데 또 여기 B로 돼 있네요. 고쳐야 되겠네. 그래서 주체가 A고 대상은 B라면 주체는 나가 되겠죠. P 분석자. 중간에 처음에 배경은 이제 공중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허공 불확실한 위치로 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대상은 분명히 스팀 롤러가. 근데 중간자가 안 보여요. 융인지 뭔지.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분석 작업인가 같다 할 때 이제 분석가인 융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미로를 그리고 이것은 혼돈이고 흑화다. 그래서 대상은 여전히 스팀 롤러예요. 그럼 미로는 융 자신이기도 해요. 어쩌면. 응?
그러니까 이제 융이 한 그 분석 작업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대상이 분석가인 융이고 융이 한 게 분석 작업으로 했네요. 내가 맞아. 그게 그 스팀롤러가 융이고 분석 작업이 중간 산물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분석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중간 영역이기도 하고 중간 산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허공, 미로, 분석 작업이 다 똑같은 지금 같은 성향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중간 영역이 공통성이 있죠. 전부 이렇게 가야 돼요. 숲속도 공통성이 있죠. 숲속의 두 갈래길이 혼동과 갈등도 공통성이 있죠. 분석 작업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거는 중간자가 거의 이렇게 공통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대상도 스팀롤러에서 분석과 융을 의미하게 죠. 스팀롤러가 그리고 이거는 분석 과정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리고 이것은 괴성화의 길이고 이것은 무의식의 세계를 여행한 거고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대변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봐도 일치해요. 쭉. 그리고 주체를 봐도 나가 피분석자고 나는 또 그림 속에 있고 나는 현실 속에 있는 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체는 주체대로의 일관성이 있고 주체군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상은 대상군이 형성되고 중간 영역은 중간 영역대로의 그 이제 군이 형성되는데 읽어보면은 대체로 비슷하고 일치되는 거죠. 서로 상호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야 분석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전체 흐름에서 이제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균형과 조화를.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한 것하고 또 이제 중간에 분석해 본 것하고 다시 표를 보면서 아 이거 왜 안 맞나 이걸 따져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가면 상당히 좋은 이제 산물이 이제 나올 거다. 금방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는데 내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연금술 작업이구나 이게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계속 그 연금술사들이 수천 번 수만 번을 계속 하면서 이론과 지식으로도 공부하지만 그 직관과 어쩌면은 그런 어떤 직관이 또 많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종합이 되고 또 하나 느낀 것은 꿈은 절대 쉽게 가는 길이 없다. 여전히 어렵다. 그리고 꿈의 해석은 왕도가 없어요. 뭐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꿈이야말로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 그러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꿈의 해석은 왕도가 없어요. 꿈이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일지는 몰라도 꿈의 해석에 있어서는 왕도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 이것이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이 방법이 쉬운 방법이냐? 아니야. 해놓고 보니까 나는 좀 이제 어떤 펄스의 기호학으로 말하면 기호와 대상과 해석체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고 어찌 보면은 좀 구조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하면 할수록 이제 오림무중에 이제 빠지는 거죠. 이것도.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수도 없이 연습하면 전체를 보는 검증의 수단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